안녕하세요. 정보화 실무 챕터 6 엑셀에 셀 서식 지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엑셀을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작업 표시를 해놨다면 클릭 한 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올게요. 물론 파일을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직접 타이핑 하시라. 자, 1, 이 셀 있죠? 1이라는 A라는 죄송해요. A열이라는 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열너비는 1로 해주세요. 1로 해주시고 엔터. 자, B2 셀에서부터 타이핑 시작하겠습니다. 국토, 교통부, 지원, 해수, 욕장. 자, 엔터. 이제 여기 그 셀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 욕장. 자, 탭키로 저는 가겠습니다. 지역, 띄고, 경관, 띄고, 수질. 자, 지원급. 엔터 하면, 자, 자동으로 내려가지죠. 주문진. 자, 엔터, 강원. 자, 1950. 이건 타이핑만 치시면 됩니다. 콤마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1850. 자, 950, 000, 000. 엔터. 나중에 혹시나 뭐 하나가 빠진 거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탭키로 저는 가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 자, 900개, 하나, 둘, 셋, 엔터. 꼭지? 충남에 꼭지라는 데가 있었는지 저도 몰랐네요. 제가 충남을 꽤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곳이 있네요. 춘장대 같은 경우는 안 돼. 750, 하나, 둘, 셋, 낙산. 자, 강원. 1800, 자, 그리고 1250, 저 콤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표시 형식으로 배울 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엔터. 자, 이렇게 하셨다면, 저희 타이핑은 끝났습니다. 정보화 실무는 이렇게 타이핑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렉스미디어.com에서. 그렇지만 꼭 타이핑을 해서 직접 해보시는 게 진짜 실력이 됩니다. 자, 클릭을 먼저 할게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셀 서식 상자는 보통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를 누르면 셀 서식입니다. 그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못 써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판서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잖아요. 여러분한테 이제 가끔 이렇게 확대도 해드리고 이렇게 막 빨간 네모 같은 것도 해드리고 막 이러느라고 제가 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충돌해요. 물론 제가 바꾸면 될 텐데 맨날 바꿔야지 하고 안 하는데 컨트롤 1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셀 서식을 할 때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 셀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장애가 있어서 두 손을 못 쓰시는 분도 제 수업자 중에는 많잖아요. 그리고 전인 디지털 약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세가 좀 꽤 많은 실버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컨트롤 1이라는 걸 외우는 게 더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마우스 우클릭이 제일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 서식을 키셔도 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우리 리본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리본 상자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자, 책에 나와 있는 36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자, 보시면 이 홈 탭의 글꼴이라는 그룹 안에 요거 보이시죠? 이게 옵션 대화 상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추가 옵션인데 가끔 제가 글꼴에 이걸 눌렀는데 맞춤에 이걸 누르면 다릅니다. 두 개가 다른 추가 옵션이 나와요. 글꼴에 추가 옵션을 나오려면 이걸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글꼴에 추가 옵션을 누르시려면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컨트롤 1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에 셀 서식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이 글꼴에 있는 이 추가 옵션이 글꼴 추가 옵션이 편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꼴에 있는 추가 옵션을 제일 편하게 씁니다. 근데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나만의 방법은 어떻게 찾으면 된다? 다양한 방법을 해보고 내가 익숙한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셨다면 지금 뭐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37쪽으로 갈게요. 글꼴 탭. 그러니까 제가 늘 셀 서식이라는 옷장이 있어요. 그러면 표시라는 역장, 맞춤이라는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 이게 서랍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서랍장을 열면 이거와 다른 게 나왔다면 서랍장이 틀린 거예요. 저는 글꼴이라는 서랍장을 열은 거예요. 제가 이 맞춤 옆에 있는 추가 이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이 화면이 나왔다면 글꼴이 아니네. 그냥 옆에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걸 누르셨다면
이렇게 눌러서 그냥 병행하면 되지 굳이 닫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자 글꼴 들어오셨다면 여기서 뭘 하라고 되냐면 HY를 하랍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있는 이 바를 이용해서 내리거나 이거를 클릭하셔도 한글이 먼저 나와서 다행히 많이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HY 경고딕 하시면 되겠고요. 자,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글꼴 18. 여기 글꼴 18. 자, 클릭해서 18. 그리고 크기는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 굵은 기울임. 그러니까 기울인 것 말고 이 굵은 기울임을 하라고 하거든요. 여기 미리 보기 상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파랑 강조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파랑 강조 원은 첫 번째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나옵니다. 자, 파랑 강조 원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처음으로 다 돌리고 싶어. 그럴 때는 이 기본 글꼴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처음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셨다면, 지금 변한 게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거 이렇게 3번입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드래그 하셨나요? 드래그 하시는 방법은 물론 이건 이제 그렇게 내용이 크지는 않아서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첫 번째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 셀 클릭해도 되기는 합니다. 드래그가 이 내용은 드래그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내용이 작아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리본 메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있는 여기 리본 메뉴 보이시죠? 리본 메뉴에 글꼴 있는 거에서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자 몇으로 하라고 돼 있죠? 그쵸? 13. 근데 여기 13이 있나요? 없죠. 이런 경우는 이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백스페이스 바로 꼭 지우시더라고요. 지우지 않고 그냥 13을 타이핑을 치면 덮어 쓰여주기, 겹쳐 쓰여주기 이렇게 됩니다. 자, 엔터 하겠습니다. 엔터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3번은 끝났고요. 지금 알고 넘어갑시다는 이 글꼴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꼴 그룹에 대한 설명은 자,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옆으로 가서 잠깐만요. 예, 시트 우리 복사한 거 배웠기 때문에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놓으셨을까요? 놓으셨다면 자, 요 상태로 되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지금 한번 글꼴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글꼴 이거는 뭐죠? 그쵸. 글꼴에 대한 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영문이 나오죠. 뒤로 가면 영문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영어가 먼저 나오고 한글이 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글자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14인데 15가 없다. 그럼 어떻게 알아? 타이핑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글꼴 크기를 크게라는 표현 보시죠. 글꼴 크기 크게, 텍스트 크기 크게. 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할 필요 없이 이걸 누르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있는 짝수 보이시나요? 짝수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짝수로 되지 홀수로는 안 커지는 거죠. 여기는 숫자가 단번에 만약에 여기가 13이었잖아요. 그런데 13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14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거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 16이겠죠. 이거 커지는 거 보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렇게 커지고 그러면 이 작아지는 것도 볼까요? 12. 짝수로 작아집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로 작아집니다. 자,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13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굵게라는 게 있잖아요. 자, 여기 보이시면 약간 굵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굵게를 지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굵게. 이걸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굵게. 자, 옆에 기울임
기울임도 취소할 때는 온오프처럼 다시 한번 하면 세워졌다가, 자, 차렷, 옆으로, 차렷, 옆으로. 저희가 이런 장난을 아니, 아기들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이 막 처음에 엑셀 배울 때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걸 누를 때마다 차렷, 옆으로, 차렷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보이시죠? 이거를 엑셀에서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엑셀과 저기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 밑줄이거든요. 그런데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배우신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옆에 보이시죠? 밑줄이라고 보이시죠? 이중 밑줄이라고 보이시죠? 자, 요런 밑줄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밑줄을 딱 그으면 밑줄이 그어집니다. 옆으로 가서 할게요. 밑줄이 이중 밑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의 종류가 많지는 않고 2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202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테두리가 제일 저는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두리는, 자, 보시면, 자, 요렇게 블럭을 잡고 하시면 그 블럭을 잡은 걸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보시면 옆에 있는, 자, 여기 작은 꺽쇠 보이시죠? 이걸 누를 수 있고, 대부분 무조건 모든 테두리를 한 다음에 뭐 바깥 테두리를 하거나 바깥쪽 굵은 테두리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를 조금씩 하나씩 추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조금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테두리라는 거 이거 보이시죠? 자, 요게 대화 상자를 불러들여서 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자 보시면 이 글꼴에 있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 테두리를 눌러도 이 화면으로 넘어와집니다. 자, 테두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모든 테두리를 하고요. 바깥 테두리를 굵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거를 순서를 바꾸고 제가 이거를 아무것도 테두리 없음으로 처음으로 돌릴게요. 자, 대부분 이걸 하실 때 바깥을 먼저 굵은 테두리를 하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깥 굵은 테두리 한 것이 다시 모든 테두리로 덮어집니다. 그래서 꼭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바꾸시면 됩니다. 자, 채우기 색이라는 건, 자, 배경색 같은 거죠. 배경색. 자, 여기 제가 채우기 색 이걸 눌러보시면 색이 있습니다. 그죠? 채우기 색은 전체는 대부분 잘 안 하고 이 헤드 머리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색을 하는데 색을 변경하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색을 그럼 없애는 방법은 클릭하고 색을 없애고 싶어요. 채우기 없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채우기에서 다른 색, 여기 있는 색 말고 다른 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없는 색을 하고 싶으실 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색. 자, 글꼴색은 여기서도 우리 해봤지만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글꼴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저는 이 분홍색에 약간 파랑색 진한 걸 넣어볼게요. 파랑색 진한 거를 클릭을 하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를 클릭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색을 다시 하기 싫을 때도 한 번 더 눌러서 된다.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되고 자 보세요. 클릭하셔서 처음에 있는 이 검정색을 다시 하시거나 자 요렇게 파랑색 죄송해요. 배경색이 아니고 지금 자 블럭을 먼저 잡으셨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색으로 해볼게요. 노란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색을 취소할 때는 자동을 누르시면 취소가 되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눌러서 끄는 형식이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자 내천자라고 보이시죠? 내천자를 한번 11번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내천자 옆에 꺽쇠를 해볼게요. 그 위쪽 필드 표시라는 게 선택한 단어에 대해 음성 단어가 표시되는 방법을 편집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 내천자 옆에 있는 이걸 클릭하세요. 꺽쇠를 클릭하시고 위쪽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요 공간이 넓어진 위쪽으로 뭐가 생길 겁니다. 국토부 지원 해수욕장인데 이제 이 내용을 2025년 이렇게 제가 이제 25년이라고 제가 연도를 쳐놓는 거예요. 자, 요런 기능이 뭐 덧말 기능이라고 한글에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타이핑 하셨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꺽쇠, 자, 엔터를 치셔야 끝나겠죠? 그러면 요 글씨가 지금 요 작은 글씨가 요 작은 글씨가 자, 우리 윗줄잖아요. 자, 이 윗줄을 그러면 윗줄도 그러니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편집도 할 수 있지만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왼쪽으로 붙을 건지, 자, 가운데로 할 건지, 자, 가운데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HJ 한서체로 바꿔볼게요. 자, 한서체 말고, HOY, 예, 한마음 고딕체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바꿔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울임꼴을 살짝 사용하겠습니다. 색은 약간 저는 다른 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약간 요렇게 넣어서 확인. 자, 어때요?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으로 돌아와서, 자, 38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맞춤 서식 지정하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B2부터, 그러니까 B2니까 여기 B2 셀부터 F2까지 블럭을 잡은 다음에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거 하나 하고 끝났고요. 자, 알고 넘어갑시다가 또 따로 있지요. 알고 넘어갑시다도 똑같습니다. 맞춤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맞춤 그룹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여기서는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 맞춤, 그죠? 그리고 탭키. 자, 뒤로 갑니다. 가운데 맞춤. 탭키 아래쪽 맞춤, 그죠? 엔터. 자, 그리고 엔터 해수욕장. 자, 탭. 자, 해수욕장, 탭, 해수욕장. 자, 이렇게 하셔서 해보시고요. 자, 엔터 또 쳐볼게요. 엔터 또 쳐서, 여기에는 없지만, 자, 시계 반대 방향 각도, 탭, 시계 방향 각도, 탭, 세로 쓰기, 탭, 텍스트 위로 회전, 탭. 자, 텍스트 아래로 회전.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엔터 치세요. 자, 그 다음 엔터 한 번 더 치고 해수욕장. 엔터, 해수욕장. 엔터, 해수욕장. 엔터, 해수욕장. 엔터, 해수욕장.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이핑 이거 블럭 잡으셔서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자, 요렇게 라인에 두고, 자, H2로 끌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빼뜨려서 끌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할 거냐면, 해수욕장. 이렇게 하시고, 해수욕장. 이걸 반복해서 칠게요. 자, 타이핑 하신 다음에, 자, 요거, 우리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 보시면, 여기 서식에, 셀에 있는 서식에, 자, 열너비 자동 맞춤이라고 보이시죠? 자, 열너비를 한번 자동 맞춤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보이시죠? 여기 이 셀은, 마우스 클릭 핸 높이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50으로 해볼게요. 제가 50으로 하겠습니다. 하셨다면, 이제, 한번,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보이시죠? 자,
클릭할게요. 클릭하고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제가 여기 자 보시면 위에 클릭하셔서 지금 책과 똑같이를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실력이 되니까. 자, 다른 테두리 갈게요. 자, 점 이거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위, 아래를 테두리를 주는 겁니다. 위, 아래를 테두리를 주세요. 자, 그리고 자, 확인할게요. 그냥 색깔은 똑같이 요 파란색은 너무 진한 것 같아서 한 요 정도로 컬러 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 서식 복사를 우리가 뒤에서도 배울 겁니다. 알고 넘어갑시다 해서 사실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아예 설명을 할게요. 자,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빗자루 모양 같죠. 근데 사실은 분 모양 같은 건데 빗자루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자는 안 바뀌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선과 컬러 넣은 것만 딱 들어가죠.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다음에 또 하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버렸죠. 기본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럼 얘가 딱 잠김처럼 돼요. 그래서 자 클릭 할 때까지 계속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서식 복사예요.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배워 놓으시면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 자 요거는 할 필요 없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그럼 이거를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서식 모양으로 계속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서식 복사까지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맞춤 글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쪽 맞춤, 아래쪽 맞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클릭할게요. 위쪽 맞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세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밑에는 가로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위쪽 맞춤, 첫 번째 게 위쪽 맞춤이거든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거 클릭하고 얘는 사실 가운데 맞춤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둘게요. 한 번 더 누르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 클릭할게요. 클릭하셨을까요? 클릭하셨다면 자, 보세요. 이번에는 4번이니까 이거겠죠? 여기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방향이에요. 자, 여기는 꺽쇠 눌러볼게요. 먼저 시계 반대 방향 각도 클릭. 자,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시계 방향 각도 클릭. 자, 요거는 각도에 대해 세로 각도. 자, 세로 각도가 잘 안 보이신다면 4번과 5번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놓으시고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위로 회전이라고 보이시나요? 텍스트 위로 회전. 자, 이것도 자 보시면 여기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위로 회전.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래로 회전해 볼까요? 클릭을 먼저 하시고 자, 클릭하시고 텍스트 아래로 회전.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어느 쪽 텍스트 아래로 회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른쪽이라 왼쪽에 붙는 것 같고 얘는 오른쪽에 붙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볼게요. 자, 여기 해수욕장 보시시죠? 자, 해수욕장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보시면 제가 요렇게 하면 이 셀을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 자동 줄바꿈이라는 걸 해놓으면 그 크기에 맞게 아예 자 줄이 바꿔지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 제가 요렇게 하니까 자 요거를 자 요만큼 줄여놓고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자동 줄바꿈. 이렇게 하면 그쵸? 줄이 어느 상태냐에 따라서 자 제가 요거를 요렇게 해볼게요. 자동 줄바꿈이 되진다면 자 요게 눌러져 있는 거. 그럼 이걸 취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클릭으로 눌렀다 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동 줄바꿈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떼어쓰기는 일반적으로 들여쓰기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들여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너비를 둘 다 좀 크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내어쓰기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 보세요. 들여쓰기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상태에서 자 내어쓰기를 하면 그쵸 들여쓰기 한 게 다시 나와집니다. 이럴 때 제일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들여쓰기를 했다가 다시 들여쓰기를 반대로 내어쓰기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 위에도 조금은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가 이것처럼 제목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것처럼 여기도 병합을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셀이 한 셀인 것처럼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서식 복사 더블 클릭해야 되겠죠. 그럼 마우스 포인터 변한 거 보이시죠? 클릭, 클릭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지금 왜 이거는 다시 이렇게 변했냐면 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도 그냥 병합이 아니고 가운데 맞춤만 위아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여기의 규칙을 따르느라고 이렇습니다. 자, 여긴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걸 풀어 놓을게요. 풀어 놓은 상태에서 자, 요거를 이렇게 이 서식 복사 누르고 이렇게 하면 얘를 따르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에서 이렇게 병합하고 얘는 병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합은 한 개 이상의 셀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39쪽 갈게요. 39쪽은 자, 이렇게 먼저 드래그를 하세요. B4부터 F4까지.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를 꼭 누르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컨트롤 키는 이거죠. 자,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하셨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로의 가운데 정렬. 자, 요 위에는 세로의 가운데 정렬이었다면 이건 가로의 가운데 정렬이죠. 자, 요거 꼭 누르셔서 맞춤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끔 나는 눌렀는데 이렇게 됐어 이러시는 분들은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꺼졌다 켜지는 온오프 기능처럼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자, 요거 꼭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알고 넘어갑시다. 39쪽에 있는 서식 복사는 저희가 이미 자, 여기서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한 개를 완벽하게 이제 내가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만 입히는 거. 사람은 같은데 옷만 입히는 것처럼 서식 복사는 자, 이걸 클릭하시고 자, 클릭. 그런데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돼요. 일반 마우스 포인터였다가 클릭하고 이거 다시 한번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하고 한번 클릭하면 또 사라지니까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거 잠금이 완전히 된 걸 보셔야 돼요. 눌러져 있는 거. 그리고 오면 이 모양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분 모양이 보이죠? 클릭 안 사라지죠. 클릭 클릭 클릭. 자, 그리고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갖겠습니다. 40쪽. 자, 테두리와 채우기, 서식 지정하고 표시 형식 지정. 자, 이거 이렇게 드래그 먼저 하셔야 되겠죠? 드래그 하시고 색을 하는,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거 누르고 여기 다른 테두리를 누르시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걸 누릅니다. 아니면 컨트롤 1을 누르시거나. 자, 글꼴 말고 테두리라는 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탭을 클릭하셔야 나옵니다. 제일 먼저 전 색깔부터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굵기 이거 선택하시고요. 여기 위 아래를 클릭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눌러서 끌게요. 자, 여기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잘못 눌러서 자,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와 아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시 그걸 취소할 때는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취소하실 때는. 자, 지금 클릭 잘못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익숙해지는 방법으로 하세요. 자, 이거 첫 번째 없음 아래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물론 여기 새로 한번 이거 한번 해도 되는데 안쪽이 있기 때문에 전 이거 한 번에 클릭할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확인. 자, 드래그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블럭 지정하고 B4부터 F4까지 블럭 지정하고 위에 있는 자, 이거 보이시죠? 두 번째, 자, 이거 선택하시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거 지금 선택해서 만약에 이게 뭔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운데 맞춤을 했는데도 그런 경우 한 번 더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숫자 있는 것만 경감부터 지원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올라가 표시 형식이라고 여기 위에 올라가셔서 콤마. 근데 자, 콤마 잘 됐을까요? 그럼 콤마를 한 번 더 누르면 얘는 꺼지나요? 안 꺼집니다. 콤마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콤마 지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콤마 지울 때는 여기 꺽쇠 누르시고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지워집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제 영상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여쭤봐야 되겠다. 자, 표시 형식 가겠습니다. 표시 형식. 자, 이 파일이 얻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경우는 제 영상 아래에 이것만 또 왜냐면 이건 한꺼번에 다 모여 있어서 연습하기가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영상 아래에 바로 또 하나 해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 다 서식 복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 이거 서식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표시 형식은 자 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 안에 보시면 이 꺽쇠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1000이라고 타이핑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간단한 날짜를 치면 제가 올해를 기준으로 칠 경우에 한해서요. 제가 올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시라고도 하고 우리는 다시라는 표현도 쓰고 백이라는 표현도 쓰고 자 보시면 여기에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걸 치는 걸 더 편해하는데 이게 하이픈이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하이픈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이픈이라고도 하고 빼기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5-29라고 해볼게요. 29라고 타이핑을 하는 순간 얘는 이 하이픈이 들어가면 앞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 날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연도를 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엔터를 딱 치고 다시 올라가 보시면 무조건 25년도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보기에는 5월 29일이에요. 근데 딱 클릭해 보면 2018 그럼 2018년도에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미래에 26년도에 보시는 분이 이걸 다운받아 들어왔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타이핑을 쳤어요. 쳐놓은 거를, 물론 저는 안 쳐놓은 거를 드릴 건데, 쳐놓은 거를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하냐면, 25년도에 만들어진 파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순간 얘를, 엑셀에서는 날짜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꺽쇠 보이시죠? 꺽쇠에 가서 간단한 날짜를 딱 타입하는 순간, 클릭하는 순간, 연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세한 날짜도 한번 제가 해볼까요? 5-29라고 일단 타이핑을 쳐볼게요, 제가. 그리고 위에서 자세한 날짜를 하면 어때요? 목요일이라고 나오죠. 제가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궁금해요. 12월 25일이 언젠지. 그럼 타이핑을 쳐보고, 자, 여기서 자세한 날짜를 하니까 올해 크리스마스는 목요일이네요. 자, 시간 가겠습니다.
사실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날짜는 엑셀에서 이건 뭐로 인식한다? 우리가 말하는 하이픈. 그렇죠? 하이픈은 뭐로 인식한다? 날짜로 인식한다. 그런데 우리가 콜론을 하잖아요. 물론 콜론을 날짜만 인식하는 건 아니죠. 이걸 콜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콜론은 뭐로 인식한다? 그렇죠. 콜론은 여기서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콜론이 또 다른 걸로 인식하는 거를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 콜론이 데이터의 범위를 인식합니다. 뭐 B1셀부터 B20셀까지 할 때도 이 콜론을 사용합니다. 자, 요렇게 사용해서 이해를 합니다. 얘가. 자, 물론 여기는 지금 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냥 표시되는 거지. 식을 사용했을 때, 수식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제가 8시 30분으로 해볼까요? 8시 30분이라고 타이핑을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8시 30분이라고 똑같이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시간 할게요. 그냥 8시 30분은 오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8시 30분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깜빡 잊고 안 바꿨는데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18시면 저 6시구나. 20시라고 할게요. 20시 30분으로 해볼게요. 20시 30분, 2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자, 시간이라고 하면 오전, 오후가 자동으로 들어가지죠.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형식 표시하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1500이라는 단어를 다 쳐놨거든요. 자,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한국어라는 걸 딱 클릭하는 순간 우리의 원화 달러의 표시가 앞에 붙습니다. 자, 두 번째 할게요. 자, 클릭하고, 자, 미국이라고 돼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앞에 환율의 표시인 저기가 붙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돼 있죠. 파운드라고 해볼게요. 자,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자, 죄송해요. 유로. 자, 여기 동전 같은 표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유로. 자, 보이시죠? 자, 일본의 엔화 표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실 지금 내용에는 없지만, 자, 굳이 없게 하신 거 보니까 왜 없게 하셨을까? 자, 중국어 하고요. 그리고 제가 1500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점하고 00이 붙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건 보시고 잠깐만요. 자, 중국어 이렇게 볼게요. 중국어도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뭐죠?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도 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 통화라고 보이시나요? 자, 이 통화의 한 버전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통화의 기본은 여기서 하시면 우리나라 그걸로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표시 형식 이것도 했고 회계도 했고 백분율로 가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것만 하는 겁니다. 백분율. 자, 우리가 보통 100% 그러면 자, 1이라고 타이핑 쳐놓을게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퍼센트를 누르는 순간 1이라고 타이핑돼 있지만 100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는 100일 것 같아서 100이라고 타이핑을 할게요. 그리고 퍼센트를 누르는 순간 1000%가 됩니다. 그러면 100하고 타이핑으로 O 위에 있는 퍼센트를 눌러도 자, 어떻게 보이냐면 자, 백분율로 됩니다. 백분율. 자, 백분율로 보인다는 게 여기서 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 1이 아니고
10%는 0.1로 해볼까요? 0.1로 돼 있는 걸 퍼센트로 하면 10%. 그럼 나는 1% 해야 돼요. 그러면 1%가 아닙니다. 0.02를 하시고 퍼센트. 자,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이랑 100분율 했고 쉼표는 자, 우리가 요거 보시면 자,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했었잖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해서 하는 거를 100분율에서 하고 자릿수 말고 하나 더 만들어서 해볼까요? 제가 잠깐만요. 지금 자릿수 하는 거를 제가 1000, 2000, 3000 이렇게 이제 3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요걸 하시면 표시 형식 중에서 1000단위로 쉼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1000단위가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 숫자라고 보이시죠? 이걸로 하면요. 표시는 안 되는데 여기 끝이 살짝 붙어 있잖아요. 그게 살짝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선에 딱 붙어 있는 게 프린트 해놨을 때 선이랑 겹쳐서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꼭 이걸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쉼표라고 여기 쉼표 스타일이라고 스타일 그리고 쉼표와 숫자라고 해볼게요. 숫자라고 해놓을게요. 자, 자릿수 가볼게요. 자릿수는 내가 타이핑을 친 거를 자 보세요. 요거 있죠. 자릿수를 누르면 뒤에 숨어있던 자리까지도 나오고 자 여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중에서 진짜 너무 좋은 표현을 쓰신 분이 계세요. 자 보세요. 12.9875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쳤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자릿수를 더 늘려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0이 붙습니다. 그런데 자릿수를 줄여볼게요. 그쵸?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되죠? 13이 됐어요. 왜? 여기는 12.345고 여기는 12.987 반올림 된 겁니다. 기본이. 물론 버림도 할 수 있긴 해요. 자, 자릿수까지 하셨다면 자, 우리는 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트가 이렇게 많을 때 앞으로 갈 때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 대고요. 우클릭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갈 거라서 확인하시면 한 번에 가집니다. 멀어서 한눈에 안 보일 때는 그 방법도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5번을 지금 보시면 5번의 표시 형식까지 지금 다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무슨 일인지 이 가운데 정렬이 풀려 있네요. 자, 요거 다시 한번 하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자, 수업 시간에 사실 저희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고 연습 문제랑 영상을 다시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돌아올게요. 자,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하고 사용자 지정으로 이제 6-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